안녕하세요. 엔젤타로의 엔젤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2주간 기대해도 좋을 일이라는 주제를 준비해 봤습니다. 오늘 주제는 보시는 시점부터 계산을 하시면 되고요. 현재 8월 시작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주간 운세로 활용해 보셔도 좋거든요. 언제든 보셔도 괜찮은 주제니까 잘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여러분이 잘 되길 바라는 진심 담아 리딩할게요. 여러분도 최대한 진중하게 카드를 뽑아보세요. 카드를 뽑기 전에 여러분과 저와의 주파수를 맞추는 시간 가질 텐데요. 집중을 하고 카드를 뽑으면 정확도가 꽤 높습니다. 조금이라도 하고 넘어가시길 추천드릴게요. 그럼 시간 드릴게요. 네, 집중해 보셨죠? 그럼 카드 섞어 볼게요. 네, 다 고르셨죠? 그럼 순서 공개할게요. 2번, 1번, 4번, 3번. 1번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여러분은 보물상자를 골라주셨네요. 오호, 금전운을 기대하고 뽑으셨을까요? 자, 2주간 여러분에게 길하게 작용하는 운을 뽑았거든요. 뒤집어 볼게요. 아, 목성의 하트 플라워 카드가 나왔네요. 자, 이 카드는요. 아름다움에 대한 키워드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아름다움이냐면 외모에 대한 아름다움인데 획일화된 어떤 미의 기준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나만이 오로지 나만이 가지고 있는 매력에서 뿜어져 나오는 아름다움이거든요. 자연스럽게 뿜어져 나오는 아름다움, 매력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은 2주 안에 미모의 포텐이 터진답니다. 그래서 예쁘다는 말을 듣거나 매력적이라는 말을 많이 들을 가능성이 높고요. 다른 사람들의 평가나 시선이나 어떤 인기를 받아야 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또는 그러한 자리가 있다면 한목에 집중을 좀 받게 된다. 남들보다 좀 유리하게 된다. 이게 좋은 일이라고 하네요. 너무 좋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여러분의 흐름을 살펴보고 좀 더 디테일하게 이야기 나눠보죠.
오. 아, 정말 사람들 간의 이슈가 들어오는 2주겠네요. 요즘에 사람들 간에 내가 어떻게 하면 좀 사랑받을 수 있을까? 인정받을 수 있을까? 서로 간에 좀 즐겁게 지낼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좀 많이 하신 것 같아요. 하셨죠? 그쵸? 이렇게 남들에게 상처도 주지 않고 나도 받지 않는 그런 좋은 방법이 없을까라는 생각도 하셨을 것 같고요. 또는 친구나 지인이나 직장 동료들 간에 어떤 관계에 대한 구설수나 시비나 뭐 과거에 있었던 불거졌던 어떤 문제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기분 좋게 조금 풀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좀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 본인만의 어떤 기준, 본인만의 어떤 안정권, 한계 지점을 좀 명확하게 설정하려는 그런 노력도 좀 보이는데요. 아마 2주 안에는 여러분의 어떤 인기적인 부분 또는 타고난 어떤 감성이나 정서나 매력 또는 재능, 미모 이런 것들이 포텐이 터지면서 알아서 그 분위기가 좀 조성이 되고 자신감을 되찾으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 맞아. 나답게 행동을 하니까 나다움이 좀 뿜어져 나오니까 알아서 사람들이 이런 부분을 좋게 봐주는구나 또는 알아서 이런 부분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이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될 것 같거든요. 우리가 억지로 어떤 관계를 만들려고 하면 사실 나를 좀 깎아내는 그런 작업을 해야 될 때가 있죠. 그쵸? 모난 부분을 도려낸다거나 나는 분명히 네모난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동그라미를 원하는 것 같으니까 좀 각진 부분을 좀 잘라볼까? 이런 고민을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아마 과거에는 그러한 노력을 하셨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 일단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회사 생활을 잘 하기 위해서, 사회 생활을 잘 하기 위해서 나의 모난 부분을 좀 깎아내 왔단 말이죠. 그런데 계속 그렇게 하기에는 이제는 나도 좀 상처가 된다 이거예요. 나도 좀 안 맞는 부분이 있고 또 모두를 다 맞추려니 나의 아주 중요한 가치관까지 좀 건드려야 하는데 그 부분은 좀 양보하지 못하겠는데? 이런 생각도 하시는 것 같거든요. 어찌 보면 이런 마지노선이라고 하죠. 난 절대 이것만큼은 양보 못해 하는 그 마지노선까지 왔다라는 건 이제는 좀 대운이 바뀌는 시기 또는 나의 진짜 찐 면모를 터트려 줘야 하는 시기. 이게 심리학적으로는 개별화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너와 나의 다름을 인정하고 나는 이런 사람이야를 자신감 있게 먼저 보여주는 거죠. 이제는 여러분이 맞춰주려고 하지 않아도 그냥 여러분답게만 행동하시더라도 또는 그러한 태도만 가지시더라도 오히려 그걸 반기는 사람 또는 그걸 기다렸다는 듯이 다가와 주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좀 많이 생기지 않을까 보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여러분이 앞으로 이러한 매력을 발산하기 위해서 2주간 필요한 지침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의 진가, 진면목을 보여주기 위해서 어떤 조언이 필요할지 한번 뽑아볼게요. 자, 카드를 조금 정리를 할게요. 자, 우리 여러분이 정말 타고난 어떤 진면목을 보여주기 위해서 필요한 조언들. 반짝반짝 빛이 나네요. 그렇습니다. 자, 우선은 우리 여러분이 어떻게 행동하면 나의 진짜 진가를 보여줄 수 있을까? 킹의 완즈가 나왔네요. 자, 여러분이 느끼기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철학이죠. 철학, 신념, 가치관을 과감하게 드러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킹의 완즈는 리더십을 상징합니다. 리더십이라고 하면 먼저 앞장서는 것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솔선수범 그리고 언행일치입니다. 리더십이라는 건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게 일치하고 또 앞으로의 행보도 그렇게 될 거라는 믿음과 비전을 보여주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러분이 내가 죽을 때까지 또는 너와의 관계에서 나는 명확하게 이런 사람일 거야 라고 약속하고 신뢰를 주는
그런 철학과 가치관은 무엇인지 먼저 말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어떤 일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사업하시는 분들, 장사하시는 분들, 또는 뭐 직장인 분들에게도 마찬가지죠. 내가 상사에게 어떻게 어필을 할 것인가, 나의 일에 어떤 철학을 담을 것인가, 사업적으로 나는 어떤 비전을 제시하고 직원들을 리드할 것인가. 장사하시는 분들, 우리 가게는 이러한 철학으로 음식을 만듭니다. 또는 물건을 팝니다. 또는 제작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모여서 브랜드가 되는 거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이 딱 적기랍니다. 그리고 마케팅을 하실 때도, 나를 알리는 마케팅을 하실 때도요, 다른 사람들이 하는 거 따라하지 마시고 오로지 나만이 강조할 수 있는 또는 증명할 수 있는 그런 근거나 명분이 있다면 그걸 내세워 보시면 아주 도움이 되실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목받게 된다고 이야기를 하니까요. 자, 그리고 여러분이 수용해야 되는 것들이 있답니다. 퀸의 완즈가 나왔는데요. 재밌는 건 완즈의 왕과 여왕이 둘 다 나왔다라는 거예요. 이 퀸의 완즈, 여왕이잖아요. 어쩔 수 없이 계급으로 따지면 왕보다는 아래입니다. 그래서 왕을 따르는 2인자예요. 이걸 수용해야 된다라는 건 뭐예요? 나를 기꺼이 따르는 사람들의 이야기, 의견,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는 수용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사실 이런 킹의 완즈는 왕이잖아요. 이 왕이 좀 철학이나 신념이 강하다 보니까요. 이게 또 그 이면에는 고집으로 쓰일 수도 있어요. 한마디로 꼰대죠. 그쵸? 내 고집만 부리면 꼰대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나의 철학이나 신념이 중요한 만큼 나를 따라주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들의 입장에서 그들의 주장과 신념도 존중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행동은 왕처럼 하는데 내가 마음가짐이 조금 옹졸해 있으면 어때요? 내 아래는 다 꿇어. 말하지 마. 내 말만 들어가 되겠죠. 또는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너무 작아서 내가 너무 훌륭한 사람이지만 함께할 사람들이 적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내 마음의 품의 그릇도 조금 넓히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알아봐주고 내 매력을 정말 높게 사주고 사랑해주고 아껴준다면 그 사랑을 받을 줄도 알아야 된다라는 이야기겠죠. 네, 여러분의 상황에 잘 좀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외부의 자원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은가? 7번의 완즈입니다. 사실 이 7개의 지팡이는요, 방어력을 상징할 때가 많아요. 또는 임기응변해야 되는 상황이나 외부와의 어떤 충돌, 이런 것들에 대응해야 될 때 많이 나오거든요. 그렇다면 지금은 외부의 자원을 끌어 쓰거나 또는 도움을 받을 때가 아니라, 지원을 받을 때가 아니라 내가 뚫고 가야 될 때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환경에 대한 저항감을 없애는 거 너무 중요하고요. 그러려면 내 마음가짐이 좋아야겠죠. 그렇죠? 단단한 자존감을 가져야 하고 내가 내 스스로 소중하다고 여기고 중요하게 여기고 나의 마음을 우선시 알아주고 또 내가 부족하나마 나만의 매력, 나만의 아름다움이 있는 거라고 확신하고 믿어주고 지지를 해줘야겠죠. 그래서 현재는 주변의 말을 좀 걸러들을 필요가 있대요. 네, 나를 추종하는, 지지하는 사람들 외에 그냥 다른 분들 있죠. 나와 반대되는 의견을 가졌다던가 굳이 나를 지지하거나 동의하지 않는 세력들, 뭐 쉽게는 장사나 사업하시는 분들은 내 타겟이 아닌 고객들 있죠. 그 사람들까지 모두 담을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나의 매력과 나의 아름다움을 알아봐주는 사람에게 집중하고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좀 기울여 보는 거, 요거는 좀 필요하다라고 하네요. 네, 네, 그러면 여러분에게 필요한 행운의 메시지 뽑아봅니다. 자, 여러분, moderation이라는 적당함, 절제, 온건함이라는 키워드를 가진 카드가 나왔네요. 저는 딱 이 킹 완즈가 떠오르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너무나 훌륭한 사람이지만 이 내 마음에 옹졸함을 가지고 있으면 그게 꼰대라고요. 꼰대가 될 수 있다고.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자, 우리 여러분은요, 가볍고 싶은 마음과
또 엄청난 책임감 그 사이에 균형을 적절히 잡아야 하는 이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사소하더라도 내가 뱉은 말을 행함으로써 카르마의 빚이 쌓이는 걸 방지할 수 있고 또 절제와 자제력을 통해서 삶의 균형, 조화를 이루게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하니까요. 이것도 참고해 보시면 좋겠네요. 네, 그럼 우리 1번 여러분 행복한 2주 되시길 바라고요. 화이팅입니다. 2번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여러분은 빨간 벽돌성을 골라주셨네요. 자, 우리 여러분의 2주간의 기루는 무엇일까요? 뒤집어 볼게요. 오, 토성에 낙하하는 새가 나왔네요. 오호. 자, 이 카드는요, 약간 웨이트 타로 카드에서 행맨, 거꾸로 매달린 남자와 좀 비슷한 의미가 있어요. 내맡긴다라는 어떤 일종의 자기 성찰이나 기다림을 상징하기도 하거든요. 이게 기룬이라고 한다면 어떻게든 되겠지 하고 내려놓은 그런 마음 때문에 오히려 운기가 좋아져서 일이 좀 잘 풀리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초몰입과 연관이 많거든요. 초몰입, 초집중 이것과 연관이 많아서 공부, 연구, 성찰, 뭐 교육 분야 이런 것에 굉장히 길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네, 집중이 잘 된다는 의미니까 요거 잘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여러분의 흐름을 살펴보고요.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사실 이 카드는 신의 은총이라는 키워드도 있거든요. 신이 이렇게 빛으로 나를 감싸고 보호해준다라는 의미도 있어서요. 현재 만약에 걱정이 많다거나 고민이 되시는 부분 있다고 한다면 조금 마음 한켠 내려놓으시면 하늘이 알아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순간에 필요한 손을 좀 내밀어 줄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자, 아하. 아, 그랬군요. 자, 우리 여러분. 현재의 내 마음이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하는 그런 느낌 있으실까요? 뭔가 대단한 걸 이루고 싶기도 하지만 또 삶이 그렇게 뭐 대단한 걸 이뤄야 하나라는 생각도 좀 들고 여러 가지 제가 바라는 것들이 많은데 여기에서 진짜 진정으로 내가 쫓아야 하는 바람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어요 하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갈팡질팡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실 우리 여러분은 일상에 굉장히 소소한 그런 감사와 행복과 가족 간의 화합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거든요. 거기에도 만족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또 마음 한켠에는 내가 그렇게 삶에 안주해도 될까? 뭔가 크게 업적을 이루거나 대단한 성과를 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무의식적인 욕망, 욕구가 같이 이제 공존하다 보니까 무엇을 우선순위로 존중해야 할지 그게 좀 어려워요 라는 그런 느낌입니다. 지금 주변 운을 보면 킹의 소즈, 검을 든 왕이 나왔거든요. 사실 우리 여러분이 진짜 일상의 소소한 소박한 그런 행복을 쫓을까? 정말 내 안에 내재되어 있는 그런 욕망에 좀 중심을 둬야 하나? 이렇게 갈팡질팡하는 데에 어떤 큰 영향을 주고 있는 인물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 말을 들어보면 이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저 사람 말을 들어보면 또 이게 맞는 것 같기도 한데 라는 측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 맞는 말 같아서 사실 어떤 걸 선택해서 집중할지 좀 헷갈린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럴 때에는요, 귀를 아예 닫는 겁니다. 그럴 때에는 내 마음에 집중을 더 해보는 거죠. 사실 삶이라는 게 어떤 정답을 갖고 있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나를 기준으로 볼 때는 정답이 있어요. 아직 우리 여러분은 그 정답을 찾아가는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진짜 내가 원하는 건지 또는 다른 타인이 원하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이루어주려고 하는 건지 이게 구분이 좀 안 되다 보니까 앞으로 2주간은 그래, 자연스럽게 내가 원하는 곳으로 떨어지겠지. 하늘이 나를 그렇게 이끌어 주겠지 하는 마음이
오히려 좋다. 오히려 나의 진실된 그런 감정이나 이끌림을 명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했음을 깨닫게 된다. 라고 보여져서요. 당장 뭐가 뭔지 모르겠을 때에는요. 서둘러서 뭔가 바꾸고 이겨내 보려고 하지 마시고 시간을 좀 주세요. 스스로에게. 아셨죠? 자, 그러면 좀 더 디테일한 조언을 드리기 위해서요. 2주 안에 어떻게 해야 할지 뽑아볼게요. 자, 우리 여러분은 신에게 내맡김으로써 운이 술술 풀린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조언이 필요할까? 아, 야, 너무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여기 행맨이 나온 거. 제가 아까 처음에 거꾸로 매달린 남자가 웨이트 타로에서 이 토성에 낙하하는 새와 똑같다고 말씀드렸죠. 자, 우선은 우리 여러분이 어떻게 행동하면 좋을까? 물론 내맡기라고 했지만 내가 어느 방향으로 좀 행동하고 나를 드러내면 좋을까? 더 선 카드가 나왔네요. 이 태양 카드는요. 약간 종교적인 의미가 굉장히 커요. 이 종교에서는 태양이 아버지거든요. 그렇다라는 건 여러분은 운명을 믿으시라는 거예요. 사실 뭐 저는 종교가 없습니다만 아마 종교가 있으신 분들은 어떤 의미인지 아실 거예요. 제가 이런 낙하하는 새, 신에게 내맡김, 신의 은총이라는 키워드가 나와서 그런 쪽으로 좀 풀고 있는데요. 여러분은 충분히 보호받고 있고 잘 나아가고 있다는 걸 그냥 믿기만 하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우울하거나 뭔가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나 또는 너무 많은 것들을 두고 고민하게 될 때, 그럴 때에는 위기의식이 있어서 그렇거든요. 뭔가 잘못되고 있어. 내가 잘못 가고 있는 것 같아. 일순간에 이 선택을 잘못하면 내 인생은 나락으로 갈 수가 있어. 뭐 이런 가정을 하고 볼 때 가장 이렇게 많은 수를 두고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생각할 필요가 없다. 언제 어느 때에 내가 성공할지 또는 실패할지 또는 어떤 큰 업적을 거둘지 이런 것들은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다. 이 아버지의 몫이다. 너는 그저 즐기고 그 삶이 주는 선물을 잘 받기만 하면 된다. 뭔가 일이 잘 풀릴 때는 감사합니다. 뭔가 일이 잘 안 풀리고 좀 고민이 될 때는 그 또한 감사합니다.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현재에는 여러분 삶 자체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대요. 좀 진부하게 들리실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긍정하는 거, 이게 맞다, 나를 확신하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수용해야 되는 부분에서는 더 엠퍼러, 황제 카드가 나왔습니다. 이 황제도 사실 부성에 대한 키워드가 있어요. 부성에. 똑같이 아버지에 대한 키워드를 주죠. 자, 아버지라는 건 우리를 보호해주는 존재이기도 하지만 자식이죠. 자식을 보호해주는 존재이기도 하지만 지침이나 규율을 알려주는 존재이기도 해요. 아마 우리 여러분 마음 안에 아주 깊은 심연에는 규칙과 규율이 있을 거랍니다. 나에게 가장 익숙하고 중요하다 여겨지고 당연하게 여겨지고 꼭 지키고 싶은 그런 신념이나 가치관이 있으실 거래요. 그것을 좀 더 정교화하고 체계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어찌 보면 내면의 단단한 집안부터 다져야 된다는 이야기겠죠. 그죠? 이 황제 같은 경우에는요. 척박한 땅을 개척해서 자수성가를 한 인물이에요. 그래서 본인의 경험 안에서 본인이 믿는 신념을 자식들에게 알려주고 물려주는 인물이거든요. 지금 여기서 봐도 이 아들에게 아버지가 막 별자리를 막 보여주는 것 같죠? 이게 용이란다 하면서. 이렇듯이 아마 우리 여러분이 삶에서 경험적으로 깨우친 어떤 규칙과 규율이 있을 거랍니다. 나는 이건 반드시 이렇게 하는 게 좋고 저렇게 하는 게 좋더라 하는 그 경험으로 각인된 체계가 있을 거래요. 그 집안을 믿으시고 주변에 휘둘리지 말라는 이야기죠. 지금 주변 운에서도 행맨이 나왔잖아요.
이 거꾸로 매달린 남자는요,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는 인물이에요. 그 종교적으로 접근을 하면 행매는 스스로 거꾸로 매달린 남자거든요. 자신의 신앙심을 증명해 보이고자 사람들에게 호소하고자 자진해서 스스로 매달렸다라는 건데요. 이게 주변의 자원으로 떴다면 지금 여러분에게 이렇게 하면 어때? 저렇게 하면 어때? 이게 더 좋은 방법이야. 저게 더 좋은 방향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그런 사람이나 상황들은 실제로 그들에게 선택권이 있어서가 아니라 나에게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고 네 삶에서 진정으로 뭐가 가장 중요한지 깨우쳐주기 위한 도구로서의 역할이야 라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주변과의 거리를 좀 두고 충분히 생각할 시간, 소화시킬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아마 현재 내가 어떠한 마음을 먹더라도 주변에 다양한 변수들이 있을 수 있대요. 그 변수에 흔들릴 필요도 없고 그저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또는 할 수 없다면 편하게 내버려 두는 것도 방법일 수 있다. 오히려 더 좋을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장 좋아 보이는 것들을 빠르게 결정하는 것만이 여러분의 운기를 좋게 하는 건 아니라고 하니까요. 요거 꼭 참고해 보시면 좋겠네요. 네, 그럼 마지막으로 행운의 메시지 뽑아볼게요. 자, Relationship Change라는 카드가 나왔네요. 자, 관계에 큰 변화가 들어옵니다 라는 키워드를 주는데요. 아마도 현재 여러분이 외부에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굉장히 관건이잖아요.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외부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고 있어요. 처음에는 내가 그 말에 순응해야 될 것 같고 반응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압박, 부담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또는 흔들릴 수도 있어요. 마음이 좀 흔들릴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한 부분에서 내가 나의 내면을 단단하게 하는 그 과정, 성찰할 만한 기회를 얻게 될 거고 그로 인해서 오히려 이러한 주변과의 관계, 상황과의 관계가 더 좋아진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지금의 변화는 어찌 보면 더 긍정적으로 관계를 개선하거나 발전시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정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니까요. 2주간 주변에서 옳다고 하는 또는 핸들링 하려고 하는 결정을 대신하려고 하거나 나의 입장을 고려치 않은 어떤 결정을 하려고 하거나 이런 것들의 영향을 좀 끊어내고 또는 거리를 둘 수 있다면 거리를 두고 오롯이 한번 시간을 보내보시는 거 요건 정말 중요하다고 보여지네요. 네, 그러면 우리 2번 여러분 2주 화이팅입니다. 응원 드릴게요. 3번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의 2주간의 기루는 무엇일까요? 뒤집어 볼게요. 토성에 바위 사이에 낀 바퀴가 나왔는데요. 뭔가 진퇴양난인 것 같긴 하죠. 자, 이 카드가 나올 때는요. 지연이 있는 상황을 나타냅니다. 뭔가 오도 가도 못하는 그런 상황, 지연되는 그런 상황을 나타내는데 이게 기룬으로 떴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내가 초기에 계획했던 대로 흘러가지 않는 게 오히려 좋아. 지나고 나니까 그때 그 문제 덕분에 오히려 그 지연됨 덕분에 시간을 벌고 내가 더 좋은 계획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어. 또는 이 일을 해낼 수가 있었어. 이렇게 평가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처음 계획과 좀 다른 상황이 들어온다고 해도 당황하지 마. 그걸 너무 문제시 여기지 마. 또 다른 기회가 주어진 걸 수도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자, 그러면 좀 더 디테일한 상황을 살펴보고요. 이야기 드려볼게요. 자, 우리가 그렇죠. 항상 계획대로 되는 게 좋다라는 그런 신념을 가지게 돼요. 내가 계획한 대로 이때 이때 이렇게 되면 만사형통일 거야 라는 어디서 온지 모를 그런 자신감을 막 갖죠. 그렇죠. 우리가 신도 아닌데 마치 그렇게 되면 다 좋을 것처럼 생각을 한단 말이죠. 자, 거기에 좀 찬물을 끼얹는 그런 일들이 있을 텐데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답니다.
그래요. 자꾸 주변에서 방해를 하거나 뭔가 제지를 하거나 거절하거나 뭔가 반대 의견을 낸다던가 아무튼 방해를 한다라는 게 핵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쟤는 뭐지? 나랑 진짜 안 맞나? 나한테 불만 있나? 나는 이 일과 안 맞나? 시기가 안 맞나? 환경이 안 맞나?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요즘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물론 우리 여러분이 현재에 끌고 가고 있는 그런 일들 있죠. 그 일들은 하루 이틀 고민하고 결정한 일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여러분이 그만한 경험이나 경력이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런 방해 요소가 등장한다고 한들 포기하거나 회피하거나 당황하거나 하실 것 같지는 않아요. 다만 좀 씁쓸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저는 어찌됐건 지금의 운기가, 이 기운이 지연의 힘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내가 마음을 어떻게 먹고 이 상황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더 긍정적으로 쓸 수 있을지, 좀 부정적으로 쓸 수 있을지, 똑같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마인드 세팅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좀 조언을 많이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이 5번의 소즈, 5개의 검을 든 사나이는요. 비열한 승리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있어요. 뭔가 이기긴 이겼는데 남는 장사를 했긴 했는데 묘하게 수치심이 들고 좀 죄책감이 따라오고 좀 떳떳하지 못한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는다라는 거죠. 보통 이러한 감정들은 어떤 때에 많이 따라오냐면 누군가와 비교할 때 또는 나의 내재되어 있던 아주 오래된 신념과 상충될 때 그럴 때 이런 감정을 느끼거든요. 아마 여러분 기준에서는 굉장히 높은 수준의 어떤 기준을 세워놓고 스스로를 평가하고 또 그렇게 목표화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늘 그 기준에 부합하는 나 자신이 될 수가 없죠. 이렇게 지금처럼 누군가가 방해수를 던질 수도 있고요. 또는 시기나 환경이 따라주지 않을 수도 있죠. 그건 어쨌건 나 이외에 다른 사람이 결정하거나 하늘의 운기가 따라줘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통제할 수 없는 그 밖의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실은 내가 실망하거나 수치심을 느낄 필요가 전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내 자신이 됐든 또는 지금 더 나보다 잘 나가는 사람이 됐든 자꾸 비교하고 평가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기에 계획했던 대로 흘러가지 않는다거나 내가 정해놓은 그 기준선에 못 미친다 하더라도 너무 낙심할 필요도 없고 애초에 지금 진행하고 있는 그 일 자체가 이기고 지는 것이 중요한 게임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의 과정임을 좀 받아들여라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지금 여러분의 모습에 심판 카드가 뜬 것처럼 여러분의 현재의 삶이 본질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걸 우선순위 떠올려 보시고 뭔가 결과나 성과에 너무 연연하지 말자고 한 번 더 일러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필요한 2주간의 조언 좀 뽑아보려고 하는데요. 이런 좀 지연되고 갑갑한 상황이 왔을 때 여러분이 어떻게 돌파하면 좋을지 또는 어떻게 그 시간적인 갭 차이를 잘 넘기면 좋을지 조언 구해보도록 할게요. 와, 운명에 대한 카드가 이렇게 많이 나왔네요. 오. 자, 우선은 우리 여러분이 이런 지연되는 상황, 초기에 계획대로 좀 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렇게 행동하면 좋다. Wheel of the Fortune. 운명의 수레바퀴가 나왔습니다. 자, 운명의 수레바퀴는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순환하는 것처럼 계절의 순환처럼 운명도 순환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낮이 있으면 밤이 있고 또 겨울이 있으면은 봄이 또 돌아오고
우리 인생에서 풀리지 않는 날이 있으면 풀리는 날이 곧 온다라는 그런 개념인데요. 한마디로 운명은 돌고 도는 법이니 내가 지연되는 일이 있다면 언젠가 풀릴 일도 있겠지라는 생각을 하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행동하는 게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한마디로 무리하지 말고 운명에 순응하라는 이야기겠죠. 만약에 누군가가 뭐 방해를 한다거나 또는 상황에서, 환경에서 일이 좀 그릇되게 된다면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 보고자 고군분투하기보다는 뭔가 씁쓸한 마음에, 조금은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마음에 무리해서 더 성과를 내려고 노력하기보다는 그럴 때도 있구나 하고 그 속에서 또 배우고 성장을 하면 될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또 여러분이 수용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데스가 나왔는데요. 죽음을 받아들여라 라는 건 보통은 내가 바꿀 수 없는 것들에 대한 거, 더 이상 회복될 수 없다거나 뭔가 되살릴 수 없는 일을 되살려 보려고 하지 마라 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아마 현재 여러분들 각자가 생각하는 그런 죽음에 대한 의미가 있을 거예요. 그래, 예전에 나와 지금의 나는 좀 달라. 삶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 일 수도 있고요. 또는 직업적인 부분에서 분야가 바뀌었다거나 뭐 이사를 해서 터가 바뀌었다거나 뭐 성격이 좀 기질이 좀 많이 바뀌었다거나 뭐 기타 등등등 여러 가지 내가 격변을 겪은 어떤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그로 인해서 분명히 예전과는 다르게 행동하고 수용해야 되는 부분도 있을 거거든요. 이 점도 참고해 보시면 좋겠네요. 저는 이 두 가지의 카드를 보니까 앞으로 계속 나아가도 좋다라는 이야기로 들립니다. 과거에 머무르지 말고 집착하지 말고 또 틀어진 계획을 다시 복구하느라 과거로 자꾸 되돌아가지 말고 앞으로 계속 나아가라는 이야기로 들리네요. 자, 그리고 외부적인 자원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10번의 완즈가 나왔는데요. 저는 이렇게 보이네요. 지금 외부적인 여건에서 뭔가 방해수가 등장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10개의 완즈도 나에게 좀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어떤 자원이 될 수 있다라는 거, 이런 걸 암시하는 걸로 보이기도 해요. 지금 강아지가 개죠. 개가 이 지팡이를 물고 가다가 하나를 놓쳤잖아요. 애초에 내가 소화해낼 수 없는 분량의 지팡이였다는 거예요. 애초에 내가 9개만 가지고 갔더라면 좋았을 분량인데 무리를 했다라는 거죠. 그쵸? 그래서 뭔가 방해수가 작용했을 때 내가 10만큼 갈 수 있었던 걸 하나를 놓쳐서 9개밖에 못 가져가 라는 개념이 아니라 내가 애초에 9개를 가지고 갔어야 되는 부분이었구나 라는 걸 성찰해 보시라는 그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뭔가 나를 무리하게 만들거나 또는 무리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어떤 상황이 있다면 그것을 온전히 받아들여 보시고 오히려 좋음을 한번 상기시켜 보시면 그 상황을 나에게 유리하게 잘 펼쳐나가실 수 있지 않을까 하네요.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행운의 메시지 뽑아볼게요. 자, abundance, 풍요로움, 풍부한 뭐 이런 키워드를 가지고 있는 카드인데요. 이 카드가 주는 메시지는 당신은 뭐 부자가 될 것입니다. 뭐 이런 메시지가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로 여러분은 좀 더 가진 것처럼 이미 내가 풍족한 것처럼 행동하고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는 메시지를 주는 거거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애초에 이기고 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닌데 내 마음과 내 기준과 나의 관점에 따라서 이 상황은 기회도 되고 실패도 될 수 있는 건데 나는 아직도 누군가와 비교하고 평가하고 있더라. 네, 그래서 여러분의 관점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언가 계획에 차질이 생기더라도 뭔가 중도에 뭔가 좀 틀어지더라도 그것이 오히려 좋아. 오히려 잘 됐다라는 순간이 찾아온다는 걸 강력하게 믿으셔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물론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카드가 나온 거겠죠.
여러분, 이미 가진 사람은 욕심을 낼까요? 내지 않죠. 아, 이 정도 가질 수 있었는데. 그런 생각 안 하겠죠? 또, 이미 여유 있는 사람은 쉬고 싶을까요? 불안할까요? 두려울까요? 아니겠죠. 그래, 올 때 되면 오겠지. 운명에 순응할 수 있는 거겠죠. 네. 그래서 우리 여러분이 쥐고 놓는 그런 연습을 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이미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이미 많은 시간과 여유로움을 가지고 있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시는 거, 2주간 좀 노력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여러분 주변에요, 기회가 즐비해져 있대요. 그런데 그 기회를 올바로 보려면 나의 여유로운 눈, 마음, 생각, 감정, 정서가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자, 오히려 좋아. 2주 안에 여러분 마음속에 되새기시면 어떨까 하네요. 네, 그럼 여기까지 할게요. 응원 드립니다. 4번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의 2주간 기루는 무엇일까요? 뒤집어 볼게요. 아! 수성의 박쥐 카드가 나왔네요. 야, 이게 기룬이다라고 한다면, 자, 이 박쥐는요, 지금 쥐를 막 괴롭히고 있죠. 얘를 잡아먹을까 하는데 사실 같은 종족입니다. 네. 그래서 사냥을 하면 안 되는 애를 사냥을 하고 있죠. 그래서 아마 우리 여러분이 뭔가 일을 그르치게 될 때 또는 실수를 범하려고 할 때 그것을 교묘하게 잘 피해갈 수 있는 기운이 따른다. 이게 핵심일 것 같아요. 이 수성은 좀 빠르게 변모한다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서두르다가 그르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뭔가 서둘러서 결정을 하려고 할 때 또는 진행을 하려고 할 때 가로막는 누군가를 통해서 또는 어떤 상황이나 환경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심사숙고하게 되고 큰 손해를 피해갈 수 있게 된다. 이게 가장 큰 핵심 같습니다. 네, 너무 다행인데요. 자, 그러면 현재 흐름을 좀 살펴보고 디테일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여러분, 제가 어떤 것 때문에 이 수성의 박쥐 카드가 나왔는지 알 것 같아요. 우리 여러분 마음이 좀 많이 여리시다. 그죠? 제가 마음이 여리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뭐냐면 정이 너무 많아요. 잔정이 너무 많아서 사람들이 하자고 할 때 뭔가 거절하지 못하고 내가 좀 더 손을 거두려고 하고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하고 내 일처럼 나서는 일이 많다 보니까 이게 스스로가 스스로를 좀 괴롭히게 되는 그런 상황이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이런 박쥐도 같은 종족을 괴롭힌다라고 해서 자기가 자기 자신을 괴롭힌다라고 할 때 이 카드가 많이 나오기도 하거든요. 무튼 나 자신이 됐든 또는 서둘러서 그르치게 되는 일이 됐든 분명한 건 여러분을 도와줄 수 있는 누군가가 함께 한다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스스로도 뭔가 고군분투하지만 주변에서도 여러분을 보고 영감을 받고 또 좋은 영향을 받다 보니까 뭔가 지켜주고 싶은 그런 마음, 전적으로 따르거나 뭔가 믿고 신뢰하는 그런 느낌이 굉장히 강하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만약에 우리 여러분이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계신다던가 또는 그럴 예정이라고 하신다면 시작 전에는 여러 가지 어떤 왈가왈부하는 그런 상황, 굉장히 마음을 많이 쓰고 신경을 많이 써서 우울하거나 잠이 잘 안 온다거나 정서적으로 좀 불안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시작만 한다면 어느새 내 등 뒤를 단단하게, 든든하게 지켜줄 수 있는 누군가가 포진되어 있을 것이다 라고 하거든요. 지금 6번의 소즈 카드, 3번의 펜타클 카드 둘 다 함께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나와 함께 해주지 않을 것 같다라는 그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걱정을 하고 불안해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진행을 하면 할수록 나와 같은 결의 사람들이었구나. 다른 주장을 하는 것 같아도 도달하려고 하는 그곳이 매 한 가지였네. 나와 같은 방향을 보고 있었던 거였구나. 내가 오해했구나. 이런 것들을 깨우치게 된다고도 이야기를 하고, 확실히 시간 속에서 굉장히 끈끈한 정을 나누면서 끈끈한 마음이 통하면서 점차 마음의 안정도 얻으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디든 중요한 건 나를 도와줄 사람이 있다라는 거, 요거 한 번 더 짚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2주간 만약에 여러분이 뭔가 아무리 생각해도 내 감정의 정리가 좀 어렵고 사람들 간의 어떤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또는 내 마음속에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자꾸 스스로를 괴롭힐 수 있는 그런 결정을 염두하게 된다면 넌지시 주변 분들에게 솔직하게 나의 고민을 좀 나눠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또는 전문가에게 맡겨보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내 주변엔 나를 도와줄 만한 사람이나 여건도 없고 기대해 볼 만한 것도 없어요 라고 하시면 분명 어떤 특정한 일을 이미 알고 해결해 온 사람이 있을 거거든요. 그게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분명히 있어요. 그걸 잘 활용해 보시면 오히려 내가 너무 과도하게 희생을 하거나 이해를 하지 않아도 좀 부드럽게 지금의 조금 문제되는 상황이 풀리지 않을까 하는 흐름입니다. 어쨌건 지금의 흐름에서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건 나의 감정, 정서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정서적인 부분에 좀 불안도가 높아질 때에는 혼자서 너무 깊게 생각을 하거나 결정하려고 하지 마시고 주변에 도움을 청하는 거, 요것만 잘해주셔도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좀 더 디테일한 조언을 좀 뽑아볼게요. 검이 이렇게 많이 나왔네요. 아하. 자, 우선 우리 여러분의 불안도가 높아져서 좀 그릇된 결정을 하지 않게 하려면 행동 방향에서는 5번의 소즈 카드가 나왔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가장 취약한 부분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대요. 이게 뭐냐면 수치심일 수도 있고요. 죄책감일 수도 있고 또는 과도한 승부욕일 수도 있고요. 또는 누군가의 보호자가 되려고 한다거나 구원자가 되려고 하는 등으로도 볼 수 있어요. 이게 심리학적으로는 내면 아이의 개념이기도 한데요. 뭔가 내가 이런 행동을 하지 않고 내가 이런 결정을 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지 않을 거야. 나는 사랑받을 수 없을 거야. 라는 그런 위기감 때문에 무리하게 되고 그릇된 결정을 하게 되는 그런 패턴을 이야기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은 뭔가 불안할 때에는 그걸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내 마음 안에 이런 결정을 하고자 하는 내가 진정으로 바라는 것이 뭐길래 이렇게 무리를 하려고 할까라는 본질적인 생각을 좀 하시는 게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수용해야 되는 부분에서는요. 4번의 소주가 나왔는데요. 휴식 같아요. 휴식. 또는 회복할 적절한 시간이 주어져야 한다는 걸 수용해라. 나도 사람이다. 라는 거죠. 네. 아마도 우리 여러분은 굉장히 이타적이신 분들 같아요. 제가 아까 정이 많으신 것 같다고 말씀드렸죠. 지금 카드 속에서는 전부 다 사람들이 막 우글우글해요. 나 이외에 챙겨야 할 것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다 보면 다른 사람들 안위를 걱정하는 그 마음이 너무 커서 다른 사람들의 상처를 보듬어 주느라 내 상처를 보듬어 줄 시간이 부족하다는 의미도 돼요. 2주 동안에는 나를 조금 더 아껴보자. 나에게 충분히 휴식할 만한, 회복할 만한 시간을 주도록 하자. 그리고 그 누구에게도 이러한 시간이 필요함을 인정하자.
이렇게 보여지네요. 사실 내가 나를 대하듯이 타인을 대하게 되어 있거든요. 수치심이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수치심을 줄 수 있고요. 죄책감이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죄책감을 주기도 해요. 그래서 오히려 여러분은 더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선 나를 좀 더 사랑하고 더 돌볼 필요가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주변 자원에 대해서는 여사제가 나왔는데요. 여사제는 드러나지 않는 어떤 직관적인 영향을 나타낼 때가 많아요. 뭐 지나가다 보는 그런 간판의 글귀일 수도 있고요. 또는 귀감이 될 만한 어떤 인물, 그게 연예인일 수도 있고요. 또는 평범한 누군가일 수도 있겠죠. 그 사람의 손짓, 발짓, 눈빛, 말 한마디, 기타 등등등 나에게 정말 영감을 주는 무언가가 있을 텐데 그것을 좀 눈여겨서 귀담아서 들을 필요가 있다라고 합니다. 뭔가 정말 의미 있게 들리는 그런 구절들 있죠. 또는 어떤 상황들, 뭔가 시그널처럼 느껴지는 무언가가 있다면 그걸 좀 확신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네요. 그래, 내가 원하는 건 이거였지. 그래, 너무 서두를 필요는 없겠다. 그래, 내가 나를 너무 괴롭힐 필요는 없겠다. 좀 더 편해져도 되겠다. 아마도 이런 주변에 나를 도와주고자 하는 사람 또는 상황이 이렇게 직관적으로 다가오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무형의 시그널인 거죠. 네. 전체적으로 좀 여러분 내면 안에서 해소되어야 하는 부분이 많아 보여서요. 2주 안에는 조금 더 마음을 좀 느긋하게 먹으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고요. 뭔가 정말 0.00001%라도 좀 고민이 되는 어떤 결정이 있다면 딱 1시간만 미뤄보세요. 그 결정을. 아마 그 결정이 좀 달라질 가능성이 있을 겁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행운의 메시지 뽑아볼게요. 자, 여러분. 재정적 훈육이 필요합니다라는 메시지가 나왔네요. 뭔가 절제하고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현재 여러분이 뭐 직업 활동을 하시든 사업이나 장사를 하시든 마찬가지로 뭔가 내가 좀 더 마음을 쏟아야만 정서적으로 안정되다 보니까 좀 무리하게 되는 그런 흐름도 많이 보였고요. 근데 그 무리하게 되는 이유가 나의 어떤 수치심이나 죄책감을 기반한다거나 또는 그릇된 어떤 신념이 있을 수 있죠. 그쵸? 그래서 그러한 것들에 확실히 개선이 일어나야 지금 주변에 즐비해 있는 정말 좋은 물질적인, 경제적인 기회를 잡아나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서요. 특히 뭔가 돈을 써서 이 감정을 해소시켜 보려고 했다던가 하는 것들을 조금 주의하시면 어떨까 합니다. 왜 그 수치심이라는 게 이런 거잖아요. 내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아 라는 그런 마음이니까 뭐 외모 같은 거 치장하는 것들도 내가 이렇게 입지 않으면 이렇게 꾸미지 않으면 뭐 헤어스타일이 이러면 나를 가꾸지 않으면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을 것 같아 라고 해서 돈을 쓰는 것도 그게 수치심 산업이기도 하거든요. 다이어트도 마찬가지죠. 무튼 여러분 스스로를 괴롭히는 그 무언의 어떤 신념이 있었다면 그것을 또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셨다면 그거는 한번 좀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음을 기억을 하시고 요즘에 여름이니까 또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계시겠죠. 네, 다이어트 약 같은 거 요즘에 그 건강기능식품들 많이 팔잖아요. 그런 것들도 조금은 시간을 두고 건강한 방법이 없을까 먼저 고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우리 4번 여러분 2주간 행복하게 보내시면 좋겠고요. 응원 드릴게요.